쌤튜브. 제주도 가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 유네스코에 전화를 했습니다. 15명의 심사위원들이 발주를 타고 내려갑니다. 더 안 봐도 된다. 제주도는 과학적 가치로는 압도적으로 지구 1등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주를 이해하는 팁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주도라는 지도만 보고서 이게 제주도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과거에는 해수면이 낮았으니까 용암이 아래까지 흘러갔고요. 해저에도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주도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닷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핸드폰에는 구글 지도,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주도에 어딘가 가시면 이를테면 비양도에 가 있다 그러면 지도를 확대해 보세요. 내가 있는 위치를 위성 화면으로 전환해서. 그러면 이렇게 바닷속에 잠겨있는 거뭇거뭇한 용암 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양도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주에 가면 오름이 많죠. 근데 오름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게 제주에 있는 오름의 80% 이상이 말발굽 형태를 모양을 닮았습니다. 말발굽이 원형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용암이 넘쳐 흘러서 한쪽 벽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용암이 흘러내려갔고 그 용암들이 넓은 대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오름에 올라가셔서 나와라 구글 어스, 나와라 다음 지도 해서 확대해 보면 내가 있는 지형이 어디고 그리고 어디로 뚝이 무너졌고 어디로 용암이 흘러갔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이 제주의 땅이 아마도 달리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가보시고 제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월봉 화산 쇠설층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죠? 예, 일단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화산 쇠설층이라는 말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수월봉 화산 지층은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재가 시루떡처럼 포급 한 층 한 층 쌓여서 만들어진 시루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루떡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루떡이 대단한 이유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시루떡 안에 이렇게 콩국물이 박혀 있습니다. 예, 건포도처럼. 자, 근데 이 건포도 같은 화산탄이 화산재가 쌓인 다음에 2차적으로 건포도 같은 화산탄에 날라와서 이 화산재에 박혀버립니다. 근데 화산재는 약하기 때문에 박혀있는 자국이 움푹 패여있다는 거죠. 자, 이게 마치 총알이 날라와서 박혀있다고 그래서 탄난 구조라고 불리는데요.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과학자들이 수월봉에 도착해서 보니까 뭔가 화산재가 쌓인 지층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산 일출봉 같은 분화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멘붕에 빠졌죠. 아니, 분화구가 어디가 있는 거야? 라고 싶어서 하나하나 단서를 추격해봤더니 바로 이 탄난 구조가 그 키를 준 겁니다. 자, 이 돌멩이가 날아온 그 각도를 유심히 보면 다 일련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죠. 각도와 방향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한 점으로 모아봤더니 다 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바다 한가운데 이 고래가 있는 곳이 차기도입니다. 차기도. 차기도와 수월봉 한가운데에 있는 이 바다 한 군데에서 분화구가 화산이 빵 터져서 화산재가 쌓이고 그 위에 건포도가 날라와서 박혔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바람에 다 깎아먹고 요만큼만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수월봉에 가실 때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꼭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뭐 친구나 사람들 설명해 줄 때 원래 초코파이처럼 동그란 화산 분화구가 있었는데 이만큼 베어 먹고 요만큼 남은 거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초코파이도 단면이 가운데에는 크림이 있고 위에는 초코 가루를 쌓아놨잖아요. 수월봉 세조층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산은 일단 초코파이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거, 예,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월봉이 왜 중요하냐? 뭐 간단합니다. 자, 이 화산재가 쌓였다는 얘기는 일단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돌멩이에 비해서 더 빨리 깎여 나갑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수월봉의 화산 지층은 놀랍게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화산 지층에 탄낭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월봉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동네, 지구상에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화산학 교과서라고 불리는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볼케이노라는 화산학 백과사전에 화산 지층을 설명하는 코너에 우리나라 수월봉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이름도 그냥 수월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 오면 한마디를 합니다. 강호동 씨가 가장 많이 하는 말,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바람의 파도의 풍화작용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제주에 가서 마주하시는 일출봉, 주상절리, 만장을 모두 다 이렇게 난개발과 자연의 풍화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들과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기적적으로라는 말, 제가 이 표현 제가 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표현한 겁니다. 기적적인 거죠. 이렇게 바다 한 곳에서 맨날 파도 치고 할 텐데 남아 있다라는 게 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자연이 있는 곳에 가면 해설사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장순덕 할머니는 올해 나이가 70이시고 여전히 현직 해녀시면서 해설사 역할을 하십니다. 자, 이분은 이렇습니다. 18살에 물질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생계수단이니까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희한한 지형들이 있어도 궁금증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호기심도 사치가 되는 시절이니까. 자, 근데 아들, 딸 다 출가시킨 다음에 이제 자기네 동네 수월봉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다음에 과학자들이 와서 할머니가 보신 게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보셨던 게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분께서 5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겁니다. 예. 아, 그래. 내가 본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뭔가 내가 확실하다고 했지. 이게 확신을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을의 이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지질공원 해설사 시험에 도전하십니다. 자, 근데 일단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려면 지질학 개론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검은들은 현무암이 전부인데 이 할머니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밥 먹고 나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리 3번을 떨어지세요. 그리고 4번째 되는 해에 이분께서는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나는 육지에 드러난 화산 구조는 하나도 모르겠다.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바닷속에 잠겨있는 해저 화산 지형은 당신들보다 훨씬 많이 봤고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 바다에 좀 특화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제발 좀 붙여주라 해서 3전 4기 끝에 이 해설사에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바닷속에 물질하러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프로를 갖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해저 화산 지형을 찍어서 화산학자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화산학자들이 그걸 보고 연구를 하고요. 할머니께 주문을 합니다. 삼촌,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각도에서 좀 찍어오세요. 예, 그래야 그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를 연구하고 보존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제주의 자연을 아끼고 제주의 자연을 동경하고 내가 나고 자란 땅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분 이 고춘찬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수월봉을 알리기 위해서. 자, 내용을 봤더니 문 선생님이 나온 텔레비랑 TV랑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거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셨대요. 예. 그냥 매뉴얼대로 외워서 설명을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아유, 문 선생님 때문에 우리만 피곤해졌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모르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일방적인 해설이 아니라 상반간에 질의응답이 가능한 해설을 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해설하는 맛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오셔갖고 옛날에는 수월봉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10분이었답니다. 자, 차기도 앞바다 보고 와, 풍경 죽인다. 자, 사진 하나 찍고 자, 갑시다. 이게 다였는데 이제는 오셔서 이 가치를 아니까 옛날에는 해변가에 쓰레기가 있으면 공무원들을 놓겠대요. 아, 이 쓰레기도 안 줍고 이렇게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고. 근데 가치를 알고 그 냉막을 아니까 이 쓰레기가 제주도가 버린 건가요? 다 중국에서 해류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셔갖고 해설 들은 다음에 마대자로 달라고 해서 쓰레기 줍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지구상에서 화산 지층을 여기만 볼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건 진짜 우리 스스로 부족한 뭐라 해야 되나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겼다는 게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이 책을 쓰고 나서 가장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를 이해하는데 빠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곶자왈입니다. 여러분, 곶자왈이라는 지명 들어보셨죠? 예, 저는 참 창피하게도 이 곶자왈이라는 지명이 이 단어가 불과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있는 마을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너무나 그 안내판마다 곶자왈 이름이 많이 적혀 있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곶자왈은 마을 이름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주 자연의 어떤 숲의 원형을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곶과 곶자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곶과 자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숲이 더 많은 곳을 곶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와 덩굴이 엉클어져 있는 이런 숲을 또 자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곶자왈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곶자왈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제주도 출신의 중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중학교 선생님이 과학을 전공하셨는데 뭔가 내 고장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 이곳저곳을 답사하시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제주도는 연간 강수량이 2,000mm가 넘는데요. 어떤 지역은 비가 내리면 막 홍수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일부 지역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피해를 안 받는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보셨답니다. 가봤더니 역시나 장마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이상하길래 이렇게 특이한가 싶어서 숲을 헤치고 들어갔다가 이 곶자를 만나게 됩니다. 들어가 봤는 순간 유레카를 외칩니다. 왜? 바닥에 보면 자그마한 돌들이 다 바닥을 깔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넓게 퍼지는 용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네, 파호이호이 용암이 넓게 이 용암 대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가 되고 틈이 생기겠죠. 그 안으로 나무 씨앗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뿌리를 뻗으니까 다 부서져 버립니다. 돌멩이들이. 쉽게 말하면 이 곶자왈은 기와장 깨진 걸 갖다 수북히 엎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돌틈을 숨골이라고 부르는데 그 숨골 안으로 빗물이 다 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빗물은 다 어디로 내려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삼다수를 품고 있는 이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곶자왈은 달리 말하면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함양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잘 들어가는 구조면 물만 잘 들어갈까요? 그 틈으로 공기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이 곶자왈의 숨골로 들어가서 땅속 지열에 데펴져서 따뜻한 공기가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1년 내내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연중 16도에서 20도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유일하게 공존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숲 생태계가 곶자왈입니다. 곶자왈은 지구상에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공존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명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주 곶자왈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속에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지구라는 행성 시스템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따뜻하니까 겨울이 되면 한라산 중산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추위를 피해서 겨울을 납니다. 곶자왈에서. 그리고 봄에 돌아가고요. 제주 사람들도 땔감을 얻거나 그리고 고사리 같은 식물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이 곶자왈과 더불어 산다는 거죠. 왜 화산학자 할아버지가 곶자왈과 더불어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었냐는지 그 말이 전 여기서 이해가 됐어요. 달리 말하면 곶자왈은 제주도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곶자왈이 없으면 제주도에 존립 가치가 없고 곶자왈이 제주도고 제주도가 곶자왈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곶자왈로 스며든 그 물들이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고 있겠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이 곶자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빗물이 잘 빠진다는 이유는 골프장 짓기에 최적지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보시면 38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그 면적만큼 곶자왈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숲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예, 물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동물이 살 수 없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 마시나요?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짜를 가면 이게 고짜를 가장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땅에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아래로 뻗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서 안 넘어지려고 뿌리가 돌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도 안 굴러가려고 뿌리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어에는 돌은 나무에 의지하고 나무는 돌에 의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제주 사람들의 해민 정신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짜 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최근에 너무 기분 좋은 게 또 다른 변화인데, 제가 우리 서울의 명문 서울 사대복을 갔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고짜리나 제주 자연을 지키자고 포스터를 만들어 온 거예요. 아, 선생님이 시켰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걸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가 분명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기도 갖고 다 갔는데 그런 의미를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네가 보기에도 책을 보고 이 내용을 아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이런 유산 지역들을 왜 이렇게 개발 논리에 의해서만 단순하게, 어찌 보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자연유산을 이렇게 망치고 있냐라는 거죠, 어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존할지 자기네 스스로도 이렇게 무브먼트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자, 그리고 뭐 이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죠? 1950m라고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죠? 학창시절에 배웠는데 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는 걸 잰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당연히 이분이겠죠. 네, 독일의 기자이자 지질학자 출신 이 겐테라는 사람이 무려 118년 전에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주 인근 연안에서 먼 발치에서 구름 위로 솟아있는 한라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저기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간절히 소망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도 글로벌 네트워킹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서 제주 목사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님이 5명의 병력을 지원해줘서 한라산에 올라서 자기가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에네로이드 기압계로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최근에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한라산의 높이를 재보니까 1947m입니다. 118년 전의 기록이 118년 후의 기록과 오차 범위가 3m입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기술력입니다. 118년 전에. 예, 그러면서 이 겐테가 본국에 돌아가서 겐테의 제주 여행기라는 여행 칼럼을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 기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라산에 올랐을 때 마치 내가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망망대 바다 위에 한라산처럼 웅장하고 멋진 섬 위에서 이렇도록 아름다운 파노라마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과연 지구상에 몇 군데나 있겠는가라고 감탄을 마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중문에 있는 요트를 타고 멀리 나가서 이 한라산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아마 118년 전에 겐테가 봤던 한라산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제주도를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숲을 보려면 한 발자국 뒤에 가서 봐야 보이죠? 똑같습니다. 제주도의 원형을 다 보려면 요트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요트 비싸지 않나요? 귀족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주도 가셔서 흑돼지 2인분만 안 드시면 요트를 타고 1시간 동안 무려 와인과 맥주가 무제한이 되게 되는 그런 요트를 타고 먼 발치에서 고즈넉한 수묵 담차와 같은 제주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돼지 몇 인분? 2인분만 안 드시면 됩니다. 그 흑돼지가 뭐라고? 쌤튜브